엄마 살려줘. 문 좀 열어줘요. 그날 밤 11시 20분 현관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비명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였어요. 목이 쉬어 터진 듯한, 간신히 짜낸 듯한 그 소리. 나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쓰러져 있던 건 내 딸 지연이가 맞았어요. 지연아, 왜 이래? 누가 이랬어? 왼쪽 눈은 완전히 감겨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퉁퉁 부어올라 자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턱까지 흘러내렸고요. 말라붙은 피가 목덜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그 아름답던 얼굴, 결혼식 때 모두가 신부가 여배우 같다고 감탄하던 그 얼굴이 이제는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시작합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딸이 내 발치에 쓰러졌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부축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누가 이랬어?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시간대가 다른 폭행의 흔적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갈비뼈 부분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허리춤에는 벨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너무 아파요. 딸이 명치 부분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여쁜 내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딸 지연이가 강민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엄마, 민수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의사래요. 서울대 의대 나왔대요. 28살 지연이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결혼 전 맞선 자리마다 남자들이 반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근데 엄마, 예단이랑 예물이 며칠 후 사돈댁에서 보낸 예단 목록을 받았어요. 금반지 5돈, 금목걸이, 명품 시계, 한복 맞춤 3벌, 이불 10채, 가전제품 풀세트, 그리고 병원 개원 자금 1억 5천. 목록 맨 아래 적힌 항목을 보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 오빠가 의사인데 개원하려면 돈이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가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정말요? 근데 다 합치면 2억이 넘는데.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준비할게. 나는 그 모든 걸 해줬어요. 당시 나는 국립대학교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의료계에서 내 이름 석자만 대면 모든 문이 열렸어요. 전국 대학병원장 10명 중 7명이 내 제자였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내 추천으로 임명될 정도였죠. 2억 정도는 내게 일주일치 재단 수익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숨겼어요. 딸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결혼식 날 나는 평범한 한복 입고 갔습니다. 귀걸이도 목걸이도 하지 않았어요. 사돈댁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신부 어머니래요. 예단은 2억이나 해줬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의사집 사돈치고는 영 행색이 초라하네요. 쯧쯧, 있는 집도 아닌데 무리했나 봐요. 신랑 측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강민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제가 지연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사돈 어른신이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사돈, 우리 아들 서울대 의대 나왔잖아요. 얼마나 대단한데요? 곧 병원도 개원할 거고요. 우리 민수 같은 사위 얻으시고 너무 좋으시죠?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단도 많이 보내셨던데 우리 민수한테 걸맞게 하신다고 고생하셨겠네요.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자꾸 돈 얘기를 해요. 무슨 돈?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 더 필요하대요. 5천만 원만 더 보태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엄마가 어려우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제대로 병원도 못 차려주는 집이랑 결혼했다고. 이래서 가난한 집 딸은 안 된다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아. 지연이가 적응하는 중이야. 매달 이 실장이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재단 수익 112억 원 달성했습니다. 신규 병원 인수권 계약 완료됐습니다.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전국 어느 병원이든 내 전화 한 통이면 원장이 직접 달려왔습니다. 강민수 같은 개원이가 평생 벌어도 도달할 수 없는 돈을 나는 한 달에 벌어들였어요. 하지만 딸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걸 숨겼습니다.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지킨 건 지연이의 평범한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에 지연이가 온몸이 피와 멍투성이가 되어 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몰랐던 겁니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폭행을 당하고 참고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명치가 아프다고 했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의사의 직감이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딸을 응급실에 실어보낸 그날 밤 나는 이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지난 15년간 강민수와 사돈 일가를 조사하세요.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후 이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강민수의 진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강민수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외도는 결혼 3년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상대는 병원 간호사였고요. 이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첫 폭행은 결혼 1년 차. 이유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상세한 기록이 있었어요. 결혼 3년 차 강민수의 사업 실패로 빚 2억. 지연이 명의로 대출받아 갚았다고 했습니다. 결혼 7년 차 지연이가 임신했을 때 강민수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라는 걸 알고 지연이 배를 발로 찼어요. 그렇게 아이는 유산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작년 3월 지연 씨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실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강민수는 담당 의사에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뭐? 지연 씨에게 거짓말하라고요. 수술이 가능한 초기 위암인데도 이미 많이 진행돼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라고 했습니다. 내 손에서 보고서가 떨어질 뻔했어요.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의사와 나눈 대화였어요. 선생님, 제 와이프한테 심각하다고 해주세요. 하지만 환자분은 초기 위암이라 수술하면. 그러니까요. 수술 못한다고 하세요. 이미 말기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건 의사로서 할 수 없는. 5천 드릴게요. 현금으로. 그리고 강민수가 보험 설계사와 나눈 통화. 마누라 위암 말기래요. 의사가 6개월 못 산다더라고요. 그럼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사망 확인되면 2주 안에 3억 나옵니다. 좋네요. 그럼 치료 안 해도 되겠어요. 치료비 아까우니까. 나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었어요. 사돈. 아니, 그 여자는요? 이미 나는 사돈이라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는 더 악질입니다.
이 실장이 다음 보고서를 펼쳤어요. 명절 때마다 지연이를 부엌에 가둬놓고 일만 시켰다는 기록. 친척들 앞에서 가난뱅이 집딸이라며 모욕을 줬다는 증언들. 그리고 1년 전부터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친정에서 매달 1,000만 원씩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내가 안 줬어. 예. 그때부터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CCTV 영상 캡처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지연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 뜨거운 국을 지연이 얼굴에 끼얹는 장면. 지연 씨가 위암 진단받은 후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실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빨리 죽어야 우리 아들이 재혼하지. 병신 같은 것이 암까지 걸려서 보험금 3억 나오면 우리도 1억은 받아야지. 우리가 그동안 먹여 살렸는데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또 다른 식구들은요? 신우이 이지은도 공모했습니다. 신우이와 강민수가 나눈 통화 녹음이었어요. 오빠 언니 죽으면 조카는 내가 키우는 걸로 하자. 그럼 재산 절반은 내 거잖아. 그래, 지은아. 어차피 장모 그 할멈은 돈 없으니까 신경 꺼도 돼. 오빠 빨리 정리해. 언니 보기 싫어. 맨날 아프다고 징징대고.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지연이를 폭행하는 CCTV 영상 캡처였어요. 벨트로 등을 때리는 장면.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장면. 나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아니, 덮은 게 아니라 집어던졌어요. 이 짐승들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죠? 딸의 평범한 행복을 지킨다고 신분을 숨기고 참았는데 지킨 건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실장. 예, 회장님. 15년 동안 쌓아둔 모든 카드를 꺼냅니다. 지금 당장. 이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령하십시오. 그날 밤 병실에서 딸의 손을 잡으며 나는 다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늦었어. 15년이나 널 방치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 엄마가 반드시 지킬게. 그리고 그 짐승들은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거야. 딸을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시킨 건 그날 새벽 2시였어요. 15년 만에 나는 최 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회장님, 이 시간에 어떻게? 종양내과 김 교수 당장 호출해. 그리고 특실 준비. 예, 알겠습니다. 10분 후 김 교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모습이었어요. 스승님, 무슨 일이십니까? 환자 좀 봐줘. 김 교수가 지연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응급처치가 시작됐어요. 의사 3명, 간호사 5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폭행 흔적 다발성, 고열, 위암 환자 장기 방치로 인한 염증 악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승님, 환자분이 내 딸이야. 김 교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치가 끝나고 지연이가 특실로 옮겨졌을 때 김 교수가 내게 다가왔어요. 스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알아. 폭행 흔적이 신체 전반에 걸쳐 있고 시기도 다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학대받은 것으로 보여요. 김 교수가 CT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갈비뼈 2개에 금이 갔고 위암 부위에 타박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위암이지. 예. 초기 위암입니다. 석 달 전 진단받았다면 당장 수술했어야 해요. 지금이라도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담당 의사 이름 알아내.
그리고 그 의사가 환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누구한테 돈 받았는지 다 조사해. 알겠습니다. 진단서 작성해. 폭행 시기, 상해 정도, 치료 방치로 인한 병세 악화 소견, 전부 법적 효력 있게. 김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스승님.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실장, 15년 동안 쌓아둔 모든 카드를 꺼낸다. 명령하십시오. 복도 끝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실장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첫째, 전국 대학병원장 비상연락망 가동해. 내일 아침 9시까지 긴급회의 소집. 주제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의료윤리 강령 위반 특별징계건. 이 실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둘째, 강민수 병원. 우리 재단 계열하고 거래하는 병원 명단 전부 확보해.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43개 병원입니다. 계약 해지 준비. 예. 셋째, 사돈. 아니, 강씨 부부. 그 여자네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감사 요청해. 복지부 차관한테 직접 전화할 거야. 알겠습니다. 넷째, 강민수가 매수한 의사. 이름 나오는 즉시 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제소. 이 실장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다섯째,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강민수와 그 일가의 모든 자산 추적. 부동산, 계좌, 주식, 전부. 범죄로 번 돈은 단 한 푼도 남기지 마. 회장님, 이 실장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회장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신 모습은 처음 봅니다. 실장도 자식 있잖아. 예. 자네 딸이 저렇게 맞아서 왔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 실장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고마워. 회의실을 나와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이는 링거를 맞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온몸의 멍은 여전히 끔찍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거인의 분노는 이제 시작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서울대병원 본관 회의실에 전국 대학병원장 47명이 모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긴급 소집 이유가.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의료윤리를 위반한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를 속이고 거짓 진단을 내린 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담당 의사 이름은 박준혁. 강남의 개인 내과 원장입니다. 환자 보호자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초기 위암 환자에게 수술 불가능한 말기라고 거짓말했어요. 스크린에 증거가 떴습니다. 강민수와 박준혁 의사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었어요. 환자한테 심각하다고 해주세요. 하지만 초기 위암인데요. 그러니까요. 수술 못한다고 하세요. 5천 드릴게요. 회의실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박준혁 의사, 의료윤리위원회 즉시 회부, 면허 정지 요청합니다. 가결. 첫 번째 망치가 내려쳤어요. 오전 10시 이 실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강민수 병원과 거래하는 43개 병원 원장들한테 전부 연락했습니다. 좋아. 오전 11시 전국 43개 병원에서 동시에 공문이 발송됐어요. 강민수 내과의원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즉시 해지한다. 사유 의료윤리 위반 연루. 강민수 병원 매출의 70%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오후 1시
강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병원들이 다 계약을 끊는 겁니까? 모르는 일이야.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장모님 성함을 들었다고요. 의사협회하고 무슨 관계예요? 나는 영문도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강민수를 외면하며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감사팀 12명이 그 여자네 요양병원에 들이닥쳤어요. 이 실장이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현장 급습 성공했습니다. 뭐가 나왔어? 무자격 간호조무사 14명 즉시 적발. 환자 학대 CCTV 증거 확보. 보험 부정 청구 2억 8천만 원 확인됐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불법 처리 현장도 잡았습니다. 오후 3시 복지부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효성요양병원 면허 취소 사유가 명확합니다. 즉시 폐쇄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오후 4시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보험공단에서 와서 병원을 폐쇄한다는데 이미 나는 그 여자를 사돈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글쎄요, 불법을 저지르셨나 보죠.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이래요? 저요?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화요일 아침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발인 강민수, 배우자를 고의로 방치하여 사망을 유도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증거 목록이 어마어마했어요. 녹취록 7건, CCTV 영상 4건, 의료진 진술서 3부, 금융거래 내역, 보험 가입 증명서. 담당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 증거면 구속영장 청구 충분합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이 실장이 추가 보고를 했어요. 회장님, 강민수 병원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 냈습니다. 이유는 병원 평판이 바닥 떨어져서 환자가 안 온답니다. 월급도 밀렸고요. 그렇겠지. 그리고 그 여자네 요양병원 환자들 전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 완료됐습니다. 건물주가 계약 해지 통보했다고 합니다. 수요일 새벽 6시 강민수가 집에서 체포됐어요. 이 실장이 보낸 사진을 봤습니다. 수갑찬 강민수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72시간 만에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의 병원은 파산 직전, 그 여자네 요양병원은 폐쇄, 담당 의사는 면허 정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서울대병원 본관 대강당이었어요.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특별징계청문회. 300명의 의료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대학병원장들, 의과대학 학장들, 보건복지부 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언론사 기자 30명. 피청구 인석에는 강민수, 그 여자 사돈 남편, 그리고 박준혁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강민수는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구치소에서 호송되어 온 거였죠. 그 여자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었어요. 옆에 앉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장이 단상에 올라 망치를 두드렸어요. 지금부터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특별징계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본 청문회는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윤리 강령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한 긴급 징계 절차입니다.
의장이 서류를 넘겼어요. 먼저 고발인의 신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단 하나 연단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만 켜졌어요. 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분이 설마 피청구인석의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고발인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립대학교병원 제12대 원장 출신 현 성진의료재단 이사장 최영희입니다.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강민수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입이 떡 벌어진 채 굳어 있었어요. 옆에 남편은 의자를 붙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저 재단 이사장? 국립대 원장? 그 여자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무시하던 그 가난뱅이 할멈이. 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피청구인 강민수. 강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수갑찬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은 배우자 이지연을 15년간 학대했다. 그리고 위암 진단 후 치료 가능한 상태임에도 보험금 3억을 목적으로 치료를 거부했다. 스크린에 증거가 떴습니다. 강민수와 보험 설계사의 카톡 대화였어요. 청중석에서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더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어요. 강민수가 의사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아닙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요? 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확인한 증거예요. 검사님 계시죠? 검사가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강 씨 부부. 그 여자와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당신들이 운영하던 효성요양병원, 무자격 간호조무사 14명 불법 고용, 환자 학대 7건, 보험 부정 청구 2억 8천만 원이 확인됐어요.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 여자가 환자 노인을 때리는 장면, 남편이 환자 가족에게 돈 더 안 내면 방치한다고 협박하는 장면. 저 건.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조작이에요. 누가 저런 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감사 결과입니다. 여기 계신 복지부 차관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예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 여자가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저건 더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그 여자와 강민수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엄마, 지연이 죽으면 보험금 우리가 5억은 챙겨야죠. 빨리 정리하자. 귀찮아 죽겠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들었어요.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판결을 선고합니다. 강민수, 의료계 연구 블랙리스트 등재. 모든 의료기관 출입 및 취업 금지. 박준혁 의사, 의사면허 영구 박탈. 강 씨 부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망치가 3번 내려쳤습니다. 탕. 강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수갑찬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나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내 딸한테 했던 말 기억하지? 어차피 6개월 못 산다고 했지?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인생도 이제 끝났어. 영원히. 그 여자가 내 발을 붙잡으려 했어요. 사돈. 아니 회장님. 제발. 강당을 나서며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비명과 울음소리.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이후 석 달. 그들의 인생은 말 그대로 연쇄적으로 붕괴되었어요. 인과응보입니다. 강민수는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피고인은 배우자를 고의로 방치하여 사망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강민수의 병원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빚 15억.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1년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강민수가 다른 수감자에게 폭행당한 거예요. 아내 죽이려 한 새끼가 감히 여기서 편하게 살아? 너 같은 쓰레기는 죽어야 해. 갈비뼈 4개 골절, 척추 부상. 이 실장이 보고했어요. 회장님, 강민수가 하반신 마비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요. 나는 아무 감정 없이 들었습니다. 출소 3개월 전 강민수는 교도소 병원에서 휠체어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출소 후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였습니다. 전신마비. 이제는 목 아래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국가 지원으로 간신히 치료 중입니다. 병원비도 없답니다. 이 실장의 보고를 듣고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민수의 부모가 운영했던 효성요양병원은 폐업했습니다. 재산 전부 압류됐고 빚은 8억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친딸이 엄마를 고소한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준다고 한 돈 3억 증여세 내고 돌려받을 거예요. 모녀간 법정 다툼. 그 충격으로 그 여자가 쓰러졌어요. 뇌졸중.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고요. 회장님, 현재 지방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 실장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그 여자.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고 눈도 제대로 못 감았습니다. 평생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학대하던 여자가 이제는 스스로 요양병원 환자가 된 거예요. 아이러니했습니다. 강민수의 아버지는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됐어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또 사건이 터졌어요. 환자들 학대한 놈이라며? 이 새끼 제대로 혼내줘야겠다. 수감자들의 집단 폭행. 석 달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동으로 이송됐어요. 회장님, 정신병원에서 약물 치료 중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낮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강민수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서 폐렴 합병증으로 죽었답니다. 전신 마비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됐대요.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습니다. 이 실장의 보고를 듣고도 나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1년 6개월 후 제 딸 지연이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래, 우리 딸 그동안 고생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최고의 의료진, 최신 면역 항암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헌신적인 간호.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초기 위암이었기에 완치가 가능했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났어요.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다시 웃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혼도 했고 암도 나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럼 저 그림 그리고 싶어요. 원래 미대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럼 그림 그려. 나는 딸을 위해 작은 작업실을 마련해 줬습니다. 딸은 거기서 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꽃 그림, 풍경화, 그리고 가끔은 나를 그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요. 진짜로.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재단 이사장직은 이미 후배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나는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기로 했어요. 가끔 이 실장이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그 여자도 요양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딸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딸과 함께 저녁을 먹어요. 엄마, 이거 맛있다.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많이 먹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입니다. 나는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